사실은 이게 수원 삼성 팬분들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계신 시즌이었거든요. 강등을 당할 것이다. 물론 이제 최근에는 승리도 거두고 하면서 희망이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강등을 당할 수도 있다. 다음 시즌 2부 리그에서 볼 수도 있다는 걸 예상을 하셨던 시즌이었어요. 하지만 2부 리그로 떨어진다 라는 걸 직면하게 되니까 받아들이기는 힘드실 텐데, 어쨌든 오늘 경기도 보시면요, 수원 삼성이 정말 말 그대로 강등을 당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경기 결과를 보시면요, 수원FC와 제주가 비기면서 수원FC는 승점 33점, 그리고 강원과 수원도 비기면서 강원이 33점, 수원이 32점이 됐어요. 창단 처음으로 K리그에서 팬도 가장 많고 흥행을 앞서서 주도했던 그런 팀인데, 이 수원 삼성이 강등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기록들을 보시면요, 점유율도 강원이 60% 정도였고요. 사실 전반전 같은 경우에는 이 점유율 싸움에서도 거의 7대3까지 벌어질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뭐 슈팅이라던가 유효 슈팅 이런 것들을 봐도 강원이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런 기록들만 봐도 얼마나 이 수원 삼성이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분명히 이제 수원FC가 먼저 선제 실점을 하고 그 다음에 동점골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수원 삼성이 0대0으로 끝나면 강등을 당하는 거니까 무조건 득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수원 삼성이 공격을 해야 됐죠. 라이브를 하는 동안 채팅으로도 많은 분들이 왜 수원 삼성이 공격적으로 안 올라오냐, 지금 수원 삼성은 지키다가 제주의 승리로 끝나면서 다이렉트 강등을 면하려고 하는 전략을 세운 것이냐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어떤 거냐면, 수원 삼성이 그냥 득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오는 거죠. 경기를 길게 놓고 보면 강원이 찬스를 그래도 한 두세 번 정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수원 삼성은 90분 내내 본인들이 거의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경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찬스를 단 한 차례도 못 만들었습니다. 강등을 당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본인들이 끌고 간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후반전 한 5분 남았을 때, 10분 남았을 때, 이럴 때 뭐 김주찬 투입하고 뭐 물리치도 투입하고 공격수 많이 투입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득점을 만들려고 공격적인 라인을 형성을 했는데, 여기서도 공격이 안 되니까 계속 강원에게 역습당하고, 공격권을 가져왔을 때는 또 실수해서 공격권 넘겨주고, 사실 수원 삼성이 얼마나 지금 이 망가져 있는 팀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경기가 오늘 같은 경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염기훈 감독 대행의 잘못이다 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 뭐 수원 삼성 팬분들 모두 마찬가지시겠지만, 염기훈 감독이 감독 대행직을 맡았을 때 아무도 염기훈 감독이 잔류해서 구원을 낼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사실 이 염기훈 감독이 전술적인 그런 철학을 엄청나게 가진 그런 감독이라 볼 수도 없고, 감독의 경력도 없는 상황이고 플레잉 코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감독의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은 사람한테 그냥 무작정 마지막에 김병수 감독 경질하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레전드를 선임해서 뭔가 동기부여를 주고 여기서 뭔가 강등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걸 찾자,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염기훈 감독이 당연히 역량이 부족합니다. 역량이 부족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득점을 하나라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전술적인 틀을 짜오거나 강원의 수비 라인을 공략을 한다거나 이러한 전술적인 준비를 당연히 잘 못해오죠. 염기훈 감독을 욕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수원 삼성이 강등이 될 만한 시즌들이 반복해서 있었어요. 뭐 지난 시즌도 그렇고 지지난 시즌도 그렇고, 수원 삼성은 최근 들어서 강등권 문턱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팀이죠. 강등 플레이오프도 갔을 때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거 생각하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이제 흔히 말하는 삼성이 스포츠의 지원을 축소하면서 수원 삼성이 못해졌다, 일부분 맞는 소리입니다. 수원에 지원하는 돈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리그 내에서 쓰는 돈이 수원 삼성이 최하위권이 아닙니다. 아무리 삼성의 지원이 줄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까지 몇 시즌 동안 강등권에서 놀만한 지원을 받은 건 아니거든요. 돈을 썼어요. 어느 정도 썼어요. 다른 팀들은 지원이 더 적어요. 심지어 왜 수원 삼성이 이렇게 강등까지 몰렸냐, 이거는 결국에 팀이 가진 뭔가의 정체성, 전술적인 방향 이런 거 없이 구단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수원 삼성이라는 구단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거죠. 옛날 같으면은 전술적인 그런 틀이라던가 개념이 K리그에 많이 안 잡혀 있을 때는 그냥 비싼 선수 영입해서 정말 말 그대로 스쿼드발로 이제 우승 경쟁하고 이런 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K리그 내에서도 전술적으로 뛰어난 팀들도 많고요. 전술적인 방향을 안 정하면 당연히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광주의 빌드업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축구를 하는 이정효
감독이라던가 아니면 뭐 최전방에서 빠른 공격 작업을 만들고 싶어하는 김기동 감독이라던가 아니면 뭐 대구처럼 정말 수비 라인을 내린 다음에 수비적인 축구를 하다가 역습을 하는 최원건 감독이라던가 이런 이제 감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독들은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싶은 철학과 전술적인 방향 이런 게 있고 감독뿐만 아니라 구단 내에서 그런 방향성을 잘 잡아나가고 있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는 감독이 몇 번 바뀌었어요. 최원건 감독 이전에 감독들이 있었잖아요. 수비적인 축구 그 세징야가 그 대구의 에이스로 이제 올라서면서 대구가 뭐 아챔도 나가고 이랬을 때의 플레이들을 최원건 감독 때까지 이어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 팀이 가진 전술적인 방향이 있으니까 영입이라던가 감독 선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비슷한 결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수원 삼성은 보세요. 수원 삼성이 오늘 경기도 분명히 교체로 들어오는 선수들이 강원보다 좋습니다. 강원보다 좋은데 이게 감독이 바뀔 때마다 선수들을 영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방향성이 없어요. 뛰는 감독 때마다 나는 이 선수 좋아, 나는 이 선수 좋아. 이러니까 확실한 방향성도 없이 K리그에서 경쟁을 한다는 게 힘들죠. 이제 그런 얘기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외국인 선수를 이제 오늘 뮬리치가 너무 못했으니까 정말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으면 강등은 면했을 거다. 저는 정말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어도 강등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봐요. 왜냐면 수원 삼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아예 안 쓰는 구단이 아니거든요. K리그 내에서 쓰는 구단인데도 강등권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선수의 문제, 수원의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이 뭐 K리그 내에서도 그렇게 뭐 높은 평가를 받는 선수들은 아니지만 한석종 선수는 그 상무에 있을 때 엄청 잘했습니다. 엄청 잘해서 수원 삼성이 영입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에 오늘 경기도 보면 한석종 선수가 실수를 하는 장면도 많고 수원 삼성에 오면은 이제 부진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수원 삼성이 아예 영입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구단을 운영하는 보드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수원 삼성을 좋아하는 이 팬들에게 이거는 정말 예의 자체가 없는 그런 구단 운영이거든요. 몇 년 동안 구단을 운영하는데 방향성도 제대로 없고 팬들에게 친절하지도 않고 설명도 제대로 없고 감독 돌려막기 하고 레전드를 감독으로 선임한다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수원 삼성이 무슨 레전드만 선임을 해서 될 만한 그게 크기가 아닌데 그거를 이제 계속 고집하다가 지금까지 내려온 것도 있고요. 수원 삼성 출신만 우리는 감독으로 선임하겠다. 오래된 클럽도 아닌데 무슨 레전드만 선임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세우면서 전술적으로 준비가 안 된 감독 역량이 뛰어나지 않은 그런 감독들을 선임해서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제 연기훈 감독까지 선임을 하게 되고 리얼블루 하다가 이런 정책도 사실은 말도 안 되고요. 이번 시즌 중반에 권창훈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정승원 선수도 마찬가지고 부상을 당했을 때 팬분들이 되게 답답해 하셨잖아요. 언제 복귀하는 거냐, 경기에 뛸 수 있는 거냐, 선수들한테 비판의 댓글도 많이 달리고 너가 몸 상태 관리 잘 안 하는 거 아니냐. 수원 삼성이 제대로 팬들한테 안 알리니까 또 이제 선수들이 비판을 받게 되는 또 하나의 그런 것도 작용이 되는 거고 애초에 이 팀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 정말 허접하다? 정말 허접합니다. 이 수원을 운영하는 직원분들 중에 유능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뭐 몇 년간, 근 10년간의 행보를 보면 정말 형편없고 올드하고 그냥 구단의 운영이 최악의 상태로 흘러가니까 팀 자체도 점점 더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스타 선수들을 영입해서 선수들의 개인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시대라면 지원도 줄고 그러면서 이제 그만큼의 스타 플레이어들을 사올 수 없는 상태가 됐으면 구단 운영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구단 운영도 못하니까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지막 라운드까지 다이렉트 강등 경쟁을 한다. 이것까지 온 것도 사실은 수원 삼성이 그나마 나아진 거죠. 이번 시즌 중후반까지는 당연히 수원 삼성이 다이렉트 강등으로 가겠다 였었어요. 그 정도까지 망가진 상황이거든요. 마지막 라운드까지 이거를 끌고 왔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수원 삼성은 나아진 건데 이렇습니다. 안 좋은 게 뭐냐면 K리그는 2부 리그로 내려가면 올라오는 것이 꽤나 힘들어요. 1부 리그와 2부 리그의 그 격차가 어마무시하게 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는 한 번 올라왔던 팀들이 2부 리그로 강등될 때 금액을 지원을 해주죠. 그러니까 강등되는 팀들이 이 팀이 망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2부 리그로 내려가서도 스타 플레이어 영입하고 다시 1부 리그로 올라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K리그는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내려갔을 때 수원 삼성이 이제 언제 올라올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당장 봐도 성남이라던가 부산이라던가 이런 팀들은 내려간 지 좀 됐는데 아직도 못 올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생각해보면 수원 삼성이 2부로 일단 내려가는 게 현실화가 됐는데 내려가서 언제 올라올지조차 감이 안 잡힌다. 그리고 이제 제 생각에는 삼성에서 지원받고 있는 이 금액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구단이 운영되면 빨리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보드진. 지금 수원 삼성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 정도면 당연히 2부 리그로 내려갔을 때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구단이 될 거거든요. 수원 삼성을 이끄는 그 프런트진이 똑같이 구단을 운영하면 이거는 희망 없어요. 근데 아마 내려가서도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바뀔지는 모르겠고요. 자리를 차지하고 계신 분들이 안 바뀌고 똑같이 구단이 똑같이 운영되면 이거는 2부 리그로 내려가서도 수원 삼성이 승격을 빨리 하는 모습은 우리가 보기 어려울 거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수원 삼성이 내려갔을 때 당연히 지원은 더 줄 거고 변화가 좀 크게 필요해요. 수원 삼성은 최근 몇 시즌 동안 똑같이 못했어요. 당장 이번 시즌만 강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지난 시즌도 뭐 플레이오프 가고 지지난 시즌도 마찬가지고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는 게요. 이제 어떤 거냐면 마지막으로 우승을 했던 시즌 다음부터 보면 우승 경쟁에서 한 3, 4위권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상위 스플릿이냐 하위 스플릿이냐 이거 싸움 하는 팀이었고요. 이때도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가까스로 상위 스플릿에 올라갔던 시즌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갔죠. 그래서 이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갔을 때도 야, 수원 삼성이 하위 스플릿으로 내려갈 정도의 팀이 됐구나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니까 하위 스플릿에 당연히 가는 팀이 됐고, 그리고 여기서 시간이 더 지나니까 점점 더 내려가서 강등권 싸움을 하는 팀이 됐고, 강등 플레이오프를 나가는 팀이 됐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다이렉트 강등까지 되는 거죠. 한 10년 동안 완만하게 하향 곡선이었어요. 우승에서 강등까지. 수원 삼성의 이제 오늘날 이 강등은 그냥 오늘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대로 구단의 운영을 못했던, 쌓였던 그런 누적된 결과물들이 강등으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 보시면 절망적인 게 그런 거잖아요. 경기 막판 이럴 때쯤에 보시면요, 강원의 선수들이 더 열심히 뛰고 볼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들어요. 그런데 수원 삼성 선수들이 가만히 있다가 볼을 빼앗기고 루즈볼 상황에서 뛰어나가지 않다가 세컨볼 내주고, 이런 거 보면 야, 선수들도 의욕이 좀 없나? 분명히 수원 삼성이 득점이 필요한 정말 간절한 지금 상황에 직면해 있는 팀인데 이렇게까지 의욕이 없나?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못 보여주나?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정말 오늘 경기는 0대 0이지만 수원 삼성이 제대로 된 찬스도 못 만들어보고 무난하게 강등이 됐거든요. 발버둥이라도 쳐보고 강등이 됐으면, 뭐 예를 들면 수원 삼성이 골을 넣은 다음에 강원이 동점골을 넣어서 강등이 됐으면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얘기도 나올 것도 없어요. 사실 오늘은 득점 찬스를 단 한 번도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아니 간절한 팀이지만 공격 찬스 못 만들고 무난하게 강등됐구나,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K리그 입장에서도 사실은 손해예요. 왜냐면 K리그에 가장 팬이 많은 구단 중에 하나가 수원 삼성이잖아요. 근데 이 팀이 어쨌든 강등이 된다는 게 뭐 K리그 입장에서도 손해이기도 하고요. 그 많은 팬분들이 경기장에 매일 찾아주시는데 이번 시즌에 너무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오다 보니까 팬분들한테도 아마 수원 삼성은 죄송해야 될 거고, K리그 입장에서는 역사적인 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원 삼성이라는 이 K리그에서 B클럽이라고 볼 수 있는, 한때 K리그를 이끌어갔던 그런 팀이 강등을 당하는 날이니까 오늘은 정말 K리그 역사에도 길이 남을 만한 날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